일요일 아침 나오셔서 공부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기자회견 내용은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 계좌 때문에 촉발되어진 금융주범법에 대한 이권해석의 변경, 그에 따른 가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되면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제작 결함과 그 은폐 사건,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만 차별하는 리콜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잘못된 행위, 지금부터 3년 동안 지금까지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2017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챙기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한유총과 관련된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고 올해 11월 22일 나눠서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그 결말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서려고 하는 특권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섬 없이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변동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 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 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 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24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이 집권여당 초선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제발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이어 국세청은 변경된 유권 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징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용진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 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2008년 특검의 부실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조 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을 하지 못했던 2008년의 특검 면죄부 수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간에 차명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가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700만 원 등 총 36억 3,700만 원이고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가세는 1,093억, 올해 52억 원 등 총 1,181억 3,700만 원입니다. 단순한 세금의 징수 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갖 재벌 대기업 집단의 로비와 방해로 국회 입법 과정은 험난함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으로 국민의 눈을 속여 재벌 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적 노력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분투 속에 어렵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들의 편법과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그들의 시장 질서 교란과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의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행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법 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 사회를 불공정과 부정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고 결국 정치도 경제도 다 망가뜨려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러한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의 망국적 연대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주장과 요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결과로 말하는 진보 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사회의 합리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묵묵히 실천하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을 꾸준히 걷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 사건과 부당한 리콜 문제에 맞서 싸우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추적했던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금융 관료의 재벌 비호 행태를 공개하며 싸워오고 있는 것도 유치원 개혁과 사업비리 척결에 목을 던지는 것도 다 이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건희 회장과 사회 기득권층의 불법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들의 법 집행을 다그치고 따져 물으며 그 결과를 챙기는 데 3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당하게 전진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